최근에 사실은 산불이 오랫동안 이렇게 나가지고 또 많은 걱정들도 있었고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또 이거 또 이런 위기감 이때 한번 또 이런 위기감을 확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신가요? 네. 또 이 이후에 또 어떤 것들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러는데. 저희 지난 방송에서 장수영님께서 그 얘기는 해주셨어요. 기후위기와 산불이 어떻게 연결되냐라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었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그런 봄에는 건조한 기후가 네. 아니었다. 근데 그러니까 겨울에 건조해서 이제 산불이 많이 나서 산불 조심 그런 것도 이제 겨울에 포스터나 이런 작업들 했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뭔가 봄에 건조함으로 인해서 산불이 봄에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 영향이 아니겠냐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상현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네네. 네. 말씀대로 이 기후의 변화로 인한 산불은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맞아요. 계속 잦아지고 있고 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으면은 기존의 그런 상황에 똑같이 대비해서 비슷한 계획을 세우면 되지만 또 그게 아닌 경우에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게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너무 대응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재난이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라든지 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게 너무나도 갖춰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번에 확인을 했고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것이 물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막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어떤 그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때 또 생태 환경에 피해가 올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안전망을 만들고 대응하고 재난 시에 또 그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미비한 것들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국가가 기후 위기 앞에서 어떤 대응들을 더 강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진 사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죠. 지역의 피해가 너무 막심해서 그런 복구 활동 이런 것에도 참 많은 그 관심이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빨리 윤석열이 파면돼야 그리고 또 더 지역적인 이슈 또 이런 기후 정의의 문제들에 더 힘을 많이 쏟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어쨌든 윤석열 파면이 선결 과제이자 네, 모든 이슈에 전에 일단 파면이 돼야 조건이다. 네, 그 깔때기로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기승전. 그렇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윤석열이나 이런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대응 체계나 이런 것들이 불안해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LA 산불 보면 LA 그 화재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라고 했는데 거의 유사한 장면이 또 이번에 반복이 돼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진짜. 그렇죠. 또 상기해 보면은 그런 거대한 참사가 계속 반복됐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 이전에도 그렇고 계속 참사가 반복되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반복되는 이유를 이게 사람이 그 생명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우선시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그 시스템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다 보면 돈 문제잖아요. 여기에 돈을 안 쓰고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피해가 확대되고 예방이 되지 않는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이 너무나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뭘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지금 뭐 동해 앞바다에 석유 시추한다고 그런데 뭐 예산 쓰는 게 우선인지 반도체 산업도 한다고 또 이제 재벌 산업에 특혜 주면서 그걸 먼저 쓰는 게 우선일지 이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 시스템 확충한 게 먼저인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 지금 보면은 지금 국가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이윤 중심적이다. 이윤과 산업 중심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이게 산불과 연결되는 건 아닌데 산불 전에 그 어디 강동구에서였나? 그 싱코홀 사건 있었잖아요. 그것도 참사로 이제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쵸. 원래 그러니까 그 예상됐던 네. 예견됐던 참사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연구 작업 이미 보고서 작성해서 어디가 위험하다라는 것들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얘기했지만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 땅값이 떨어지는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다고 기사로 봤어요. 네네. 그런 것도 너무나 노골적이죠. 이제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고 다 이제 지가 중심의,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돈 중심의 그런 체계 자체가 우리가 안전에 대비하지 않게 하는, 못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거죠. 않게 하는 그런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과 오세훈이 되게 판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비슷하죠. 사실 이제 오세훈이 뭐 대권 주자 운운하기 전에 사실 지금 어쨌든 이 민주주의 파괴 내란범 윤석열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본인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싱크홀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의 실패가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기후 위기라는 것도 이게 자연 현상이 계속 문제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자연 현상이 그 이변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심화시키는 그 정치의 작동이 있잖아요. 그것부터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은 막을 수도 없고 대응도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싱크홀 문제도 그렇고 재난 관련한 데이터들이 네. 이미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공개를 안 해. 땅값 떨어진다고. 땅값 떨어진다고 진짜 그래서 너무합니다 진짜. 전 근데 이게 뭐 물론 그 오세훈이나 예. 윤석열 문제기도 하지만 민주당일 때도 딱히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서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집값, 땅값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게 돌아가는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다른 뭔가 시스템을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만들어야 되지 그런 않을까.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 그 땅값이 떨어지는 게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안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집값 땅값 떨어지는 네. 문제는 이제 누가 부동산 소유자의 그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지만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라이더 노동자, 그냥 지나가는 지역 주민, 뭐 이런 사람들이 피해는 고스란히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누구를 위한 이 또 정책인가, 또 그런 정보 공개의 어떤 방침이 누구를 위해서 정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바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고 오세훈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 근데 또 어떤 나 사람들은 되는 것도 뭐. 일단 나가봐라, 그리고 서울시장직 내려놓고 나가서 떨어져라.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세요. 네, 이런 것들 나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감히 대권 주자를 넘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왕 나가는 거 서울시장직 내려놓고 가서 떨어져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너무 서울시 민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네. 어떤 것이 좋을 것일지 네, 고민이 네. 되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또 이런 또 사실 정치 공백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녹색당에서도 또 네.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또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떠신지.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잠깐 그 윤석열 오세훈만 문제냐, 사실 그치. 민주당 때도 이런 어떤 부동산 위주 또 집가 위주의 이런 정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윤석열 파면하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겠냐, 특히 기후위기의 문제들이 해결되겠냐라는 측면에서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대안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라는 것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쟁점이 있잖아요. 이걸 녹색 성장을 해서 뭐 녹색 산업을 발전시켜서 이 그런 기후 시각도 위기를 많죠. 기후 위기를 막겠느냐, 네. 아니면은 진짜 뭐 기후 정의 관점으로 어쨌든 기후 재난을 막고 사회적 소수자들을 비롯해서 침해받는 사람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걸 고려해서 기후 위기 대응 방침을 짜겠느냐, 이렇게 또 입장이 완전히 갈라지는데, 민주당은 그 성장주의, 성장주의. 명확한 성장주의, 또 신자유주의, 어쨌든 재벌이나 기업들의 특혜를 줘가면서 경제가 성장해야지 그로 인해서 뭐 기후위기 대응 약속효과나 등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명확한 입장인데, 녹색당은 좀 그런 기후위기 대응 방침과는 좀 명확하게 궤를 달리하고, 녹색 정치가 진보 정치랑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그런 폐해들을 극복하고, 예, 다양한 또 이제 사회적 소수자, 또 뭐 농민, 노동자, 이런 계급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또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녹색 정치가 기후위기 대응에 정말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녹색당은 지금 이런 관점들을 좀 명확하게 하면서 그냥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윤석열 파면 이후에 민주당은 잘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윤석열 직무가 정지돼도 민주당이 이렇게 좀 국힘과 의기투합해가지고 밀어붙였던 다양한 뭐 부자 감세를 라든지 아니면은 이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뭐 반도체 특별법, 또 노동악법, 노동계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놓지 않으면서 이 다음 국면을 또 이제 진보 세력들의 좀 세력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 시기를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2.3 이후 또 그 전부터도 그래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이렇게 진보 3당, 좀 비례위성정당 이런 흐름과는 좀 구별 확실하게 이제 선을 긋고 궤를 달리하는 진보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진보 3당의 공조, 그리고 체제전환 운동 조직위원회와 같은 좀 이제 진보 정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라는 그런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는 이런 사회운동 그룹들과 함께 이제 세력화를 해 나가는 것을 또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음. 당과의 또 뭔가 협력이나 네. 뭐 이렇게 연결이 필요하겠네요. 그게 대선까지 갈까요? 네, 대선까지 가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택지 없는 대선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네. 갔는데 찍을 사람 없을 때 너무 난감하지 예, 않아요? 이제 선택지가 뭐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홍준표 뭐 이렇게 있는 처음 대선이 얘기 안 하네? 뭐 등등 뭐 그 등등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너무 싫다. 그래서 저는 대안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 투표 용지에 어쨌든 광장 시민들이 적어도 저는 광장의 시대 정신이 평등과 연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등과 연대. 네네. 그리고 각종 사회적 차별과 또 혐오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연이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게 정치가 그 요구들을 받아서 실현을 하는 건데, 그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보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힘든 상황이지만 사실 진보 정당들이 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치 구도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보 정치의 선택지를 만들어내고 광장 시민들의 염원을 또 사회 대기업으로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녹색당도 그런 대선 국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진보 3당의 공조를 좀 확실하게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또 어떤 대안을 또 가져와 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사실 하나 네, 뭐 물어봐도 돼요? 네. 그 뭐지, 이번에 3당이 어쨌든 같이 네. 대선이던 아니면 그 이후든 계속 공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만약에 대선이 돼서 그런 또 다른 제3의 후보가 진보정당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 후보는 녹색당에서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좀 공약으로 딱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녹색당 하면은 좀 어떤 정책 이거는 시그니처 녹색당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독자들한테. 네. 네, 녹색당이 지향하는 이 사회 대기업 전망은 네네. 사회 공공성에 기초한 생태평등 사회거든요. 이거 생태평등 사회. 네, 생태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가장 첫 번째로 헌법 차원에서는 네. 이게 자연의 권리가 음. 명시되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사례에서도 이윤을 위해서 뭐 생태 환경, 자연 이런 것들이 다 이 나중에 그러면 사람 중심이 뒷순위가 아니라 되는 자연도 거잖아요. 같이 뭔가 공존할 수 공존할 있는 수 있는. 사실 자연이란 것도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인데 이것들이 너무 강화돼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생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헌법적 가치에 녹여내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로 네네네네. 녹색당이 주력하고 있는 하나의 과제고 또 하나는 사실 에너지 전환이 너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 네, 녹색당은 이제 탈핵 운동으로 시작한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이게 우리는 더 이상 이 핵 발전으로 우리 인류 문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 의식 하에 진짜 창당을 해버린 그런 당인데 그 기조를 쭉 이어가서 지금 이 핵 발전 윤석열의 핵진흥 정책이 아니라 또 민주당에서 또 하지 않는 이런 저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명확하게 그 재생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핵발전, 뭐 석탄화력 발전 이런 거 다 폐기하고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또 수익 사업으로 하면서 농어촌 다 파괴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네. 이제 공공적인 공공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노동자,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대안적인 그 산업 전환을 기획하고 또 그 주민들과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전환의 과정들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들을 실현하는 것이 녹색당의 핵심 과제고 뭐 저는 진보 정치의 후보가 나온다면 이 사안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네네, 너무 문제인 것 중요한 같아요. 문제네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진짜 중요한 진짜 중요한데 그왜 속상해, 계속 논란이 진짜. 되잖아요. 밀양 네. 송전탑 그럼요. 그럼요. 그랬고 맞아요.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또 맞아요. 갈등까지 좀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공론의 과정에 함께 얘기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인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밀양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버렸잖아요. 주민들의 의사 따위는 1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계속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국익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파괴해 온 것들이 있거든요. 자연, 주민 맞아요. 다 이 도외시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다. 이걸 지금 집중해야 된다. 경제 성장보다 오히려 이것들을 집중해 나가면서 산업 전환의 방식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너무 구태의연 하잖아요. 이게 경제라는 것도 그러니까 경제가 반드시 성장을 해야만 하냐라는 것도 우리가 기후 위기 앞에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그냥 기존의 관성대로 경제는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고 근데 실업률은 또 유지되는 뭐 고용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리고 노동 시간은 또 늘리고 이런 계속 이제 성장주의적인 구태의연한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경제에도 좋지 않다. 경제 시스템 뭐 생태 환경과 경제가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그 산이니즘을 위해서라도 이런 고려가 이제 반드시 돼야 되는데 지금의 기존 주류 정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제가 더 우선순위로 그리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얘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서는 정말 빨리 뭔가를 하고 대응을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고 이게 뭔가 후순위로 계속 밀리고 맞아요.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도 어디 기댈 때가 있어야 되는데
녹색당. 녹색당의 녹색당의 기대는 기대나 녹색당의 기대는 이 초록색으로 잘안 보여요. 이렇게. 아, 녹색당 지금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네. 유니폼입니다. 네, 네. 어쨌든 좀 기댈 구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이에요. 네.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좀 찾아봤어요. 해외 녹색당들은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지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네. 총선에서 맞아요. 예, 4석을 오. 얻었더라고요. 원래는 한 석이었대요. 2010년대부터 계속 한 석이었다가 지난해 이제 4석으로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원내로 들어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원내에서 좀 약간 그래도 대한 정치로서 녹색당이 좀 네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영국 녹색당의 전략이 네. 그 환경 기후 이슈를 사람들의 그 생활 문제, 생존 문제로 엮어낸 것이 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또 이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면서 기후 위기 속에 놓인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장한다. 우리는 삶을 보호한다. 이런 식의 이게 그 설득을 잘 해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각국의 녹색당도 사람들의 삶보다 너네는 기후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냐. 그렇지. 환경주의, 그런 얘기가 되게 있죠. 네. 그냥 환경 우선 이런 식의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데 영국 녹색당의 사례를 보아서도 그게 아닐 수 있다. 이게 충분히 이 기후 환경 생태 문제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굉장히 중첩되고 그 같이 사고돼야 되는 문제고 그 정치적인 그 해법 또한 동시에 이렇게 결합돼서 보여지고 사람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저는 유의미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 생태 문제는 이제 삶의 질 문제라도 너무 밀접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봄마다 계속 마스크 써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후위가 인권 문제다라는 것들도 계속 명확해지고 있잖아요. 지난해에 그 청소년 기후행동 등등이 냈던 기후헌법소원 판결이 네, 유의미하게 맞아요. 냈고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녹색성장 그 탄소중립법이 제대로 된 어떤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 해법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고 또 그에 따르는 뭐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때 중요한 게 환경권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한 거예요.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 기후위기 대응에 국가 책임 미비로 인해서 침해될 수 있음을 또 명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것들을 정치적인 의제화하고 사람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정치적인 전망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그렇네요. 사실 저희가 막 그 광장 이야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광장 이전에 네. 우리 계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까먹고 무슨 있는데 일이었어요? 네, 무슨 일 있었어요? 까먹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무 아득해. 사실 그 전에 막 계속 뭐 의제들이 있었고 환경 의제나 기후 의제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혹시 한번 짚어주실 것들이 있으시다면 좀 기후 관련 이슈를 좀 짚어주고 네네. 그 전부터 잠깐만요. 네. 그냥 갈까요? 네. 그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사안 중에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서울 행정법원 앞으로 가서 같이 기자회견을 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 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이게 기본 계획, 가덕도 신공항 기본 계획을 철회해라 이렇게 이제 취소 소송을 낸 거예요. 네네. 이게 3차 재판이 있어서 네. 이제 가덕도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부산 지역의 활동가들과 또 기후 운동 활동가들과 같이 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사실 이 기후 위기의 이슈 중에서 또 공항이 맞아. 참
이게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기도 하고 이 항공기를 사용하는 게 온실가스의 주범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 정말 광범위하게 그 생태계가 파괴된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각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 할 때 또 이게 막 선심성 밀어붙여지면서 공약으로 내잖아요. 네. 선심성 공약으로 나오면서 네. 이제 나쁜 포퓰리즘 그런 그쵸. 정책으로 되면서 이게 그냥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고 부산 엑스포 이게 무산이 됐는데도 그걸 위해서 좀 이렇게 계속 가속화하던 것이 그게 무산됐는데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위헌적이다. 심지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요걸 막으려고 지금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무한공항 참사 너무 그리고 연말에 너무 참담하고 너무 슬픈 사건을 겪었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류 충돌이 주 원인이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사실 그 가덕도 신공항은 가덕도는 이 무한공항에 비해서도 그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600배가 넘는다고 600 배요? 하더라고요. 오. 예,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근데 이 공항들이 제2공항도 그렇지만 신공항이 지어질 계획들에 다 보면은 다 그 조류 서식지들의 철새 그런 경우가 맞다고 도래지에 들었어요. 네네네.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일단 도시를 피해야 되니까. 그렇죠. 도시를 피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부지 선정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신공항 문제가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고 또 이 또한 여야가 합심해서 밀어붙이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또 지역개발 이데올로기랑 되게 밀접하게 그쵸. 붙어있는 문제여가지고 더 운동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덕도를 지키기 위해서 부산 지역의 활동가들이 엄청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공항이 뭐 그 부산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네,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이런 지역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좀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도도 그렇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 아주 얘기해주시면- 중요한 전북의 그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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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너무 갑자기 약간 윤석열 때문이에요 이게 다.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입니다. 기억이 흐려져. 기억이 약간 아득하고 막 어제가 한 달 전 같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한테 잘 알리고 윤석열 파면과 함께 이것들을 또 주요하게 개혁해야 될 이슈로 알려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공항 문제나 새만금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깐 또 쉬고 오겠습니다.